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유석이가 없었다. 운동장, 자연학습장, 학교 뒷담 다 찾아보아도 안 보였다. 혹시 교실에 있나? 나는 2학년 3반을 찾아갔다. 열린 뒷문 틈으로 고개를 디밀었다. 교실은 텅 비어 있었다. 무슨 일이니? 뒤에서 누가 물었다. 나는 문틈에서 고개를 빼고 돌아보았다. 유석이 담임 선생님이었다. 안녕하세요. 누군데 우리 반을 들여다보니? 저 이유석 누난데요. 유석이 벌써 갔을 텐데. 혼자요? 이런 유석이가 아직도 누나를 따라다니는구나. 걱정 마라. 2학년이나 된 녀석이 혼자 집에 못 갈까봐. 나는 고개를 꾹뻑 숙이고 얼른 복도 끝으로 걸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생을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았다. 내 동생 유석이는 나를 따라다닌 적이 없다. 내가 유석이를 따라다닌다. 내가 길을 잘 못 찾는 길치라서 그렇다. 유석아, 누나 잘 데리고 다녀. 조금만 더 같이 다니면 누나도 길을 외울 거야. 오늘 아침에도 엄마는 똑같은 소리를 했다. 나는 3월 2일부터 3주째 동생을 따라 학교에 다닌다. 이사를 하는 바람에 학교 가는 길이 바뀌어서 그렇다. 언제까지 끝나고 기다리기 싫은데. 유석이가 짜증을 냈다. 학교에 오면서도 심통을 부렸다. 나 때문에 친구랑 못 논다고 투덜댔다. 나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꾹 참았다. 하지만 무슨 4학년이 1학년 때부터 다닌 학교도 못 찾냐?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머릿속에서 사이다 뚜껑이 터지는 것 같았다. 유석이 자존심도 똑같이 건드려 버리고 싶었다. 뭐? 받아쓰기 50점 맞은 주제에? 나는 엄마가 절대 꺼내지 말라는 얘기를 해버렸다. 그렇다고 우리 업계 먼저 가냐? 미술 숙제 도와준 건 생각도 안 하고. 나는 집에 갈 걱정을 하면서 학교 건물 밖으로 나왔다. 나와보니 후문 연결 통로였다. 또 엉뚱한 길로 돌아선 거다. 나는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나 얼른 둘러보았다. 길치라는 걸 들킬까봐 그랬다. 나는 길을 못 찾는 게 창피하다. 혹시 유석이가 우리 누나 내가 학교 데리고 다닌다. 그럴까봐 아이스크림 2번, 과자랑 음료수를 1번 사주면서 부탁했다. 유석아, 내가 너 따라다니는 거 비밀이야?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오른손 도장도 찍었다. 이유석, 내가 저녁까지 집에 못 가면 너는 엄마한테 죽었다. 나는 학교 건물을 빙 돌아 중앙 계단 쪽으로 가면서 유석이가 혼나는 상상을 했다. 기분이 살짝 좋아졌다. 하지만 연달아 내가 경찰서에서 울고 있는 모습, 엄마가 나를 찾느라고 친구네 집에 전화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혼자서 집에 갈 수 있을까? 나는 교문 옆 정글짐으로 올라갔다. 옆에는 정글짐에서 언덕 위에 있는 우리 동네가 보였다. 교문에서도 보였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교회 종탑을 보고 걸으면 집 근처 성주 슈퍼나 소망 세탁 골목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다 부쉈을까? 나는 정글짐 꼭대기로 올라가 목을 길게 빼고 옛날 우리 동네 쪽을 보았다. 동네 주변에 아파트 담벼락처럼 높은 막이 쳐져 있어서 볼 수가 없었다. 옛날에는 좋았는데. 나는 재개발 구역이 된 옛날 우리 동네가 그리웠다. 거기 살던 사람들, 고양이, 나무, 놀이터, 골목이 생각났다. 옛날 우리 동네는 집 모양이 달라서 구분이 잘 됐다. 비슷한 집도 담벼락 낙서, 금이간 모양, 바랜 자국, 마당에 심은 나무, 쓰레기통 같은 게 조금씩 달랐다. 한숨이 나왔다. 나는 몸을 빙 돌려서 새로 이사한 동네를 보았다. 혼자 갈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다. 아무리 봐도 교회 종탑 같은 게 안 보였다. 높은 건물이랑 더 높은 아파트만 보였다. 새로 이사한 동네는 집이랑 길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다. 금간대도 없고 낙서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학습지 선생님이 3시 20분에 오시는데. 벌써 2시 40분이었다. 나는 정글짐에서 내려와 교문 쪽으로 걸었다. 유석이랑 가던 길을 떠올려 봤다. 옛날 우리 집 반대쪽으로 가서 편의점 쪽으로 길을 건너 쭉 가면 약국이 나오고. 약국까지는 알 것 같았다. 뚱뚱한 약사 아저씨가 흰 가운을 조끼처럼 입고 있는 것도 떠올랐다. 나는 곰곰이 가던 길을 생각하며 걸었다. 그랬더니 그 약국이 나왔다.
가운 사이로 불룩 배가 나온 약사 아저씨도 있었다. 우와, 혼자 거기까지 가니까 기분이 좋았다. 혼자 집에 잘 가서 유석이를 약 올리고 싶었다. 이유석, 내가 이제 너 만들기 해주나 봐라. 약국을 지나 사거리 쪽으로 걸었다. 걷다 보니까 좀 이상했다. 어묵이랑 떡볶이를 파는 가게가 안 보였다. 저기요, 여기 떡볶이 파는데 어딨어요? 나는 어떤 아저씨한테 물었다. 왼쪽으로 돌면 나와. 왼쪽요? 감사합니다. 속으로 얼른 왼쪽, 왼쪽하고 외쳤다. 어디가 왼쪽인지 알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이다. 나는 길치인데다가 오른쪽, 왼쪽을 쉽게 알아내지 못한다.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 못하는 건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1학년 때는 집에서 나올 때 엄마, 오른손이 어떤 거야? 하고 물어본 뒤 엄마가 가르쳐준 손을 계속 쳐다보고 온 적도 있다. 그런데 누가 유정아 하고 불러서 응을 하고 나면 싹 잊어버렸다. 걱정 마. 멀쩡한 우리 유정이가 설마 2학년 때도 그걸 모르겠어?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2학년이 되어서도 나는 방향 구별을 못했다. 엄마는 나를 데리고 한의원에 가서 청명탕을 지어주었다. 청명탕을 다 먹고 나니까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오른쪽 왼쪽은 계속 몰랐다. 엄마는 한숨을 푹 쉬더니 방향을 외우자고 했다. 엄마랑 나는 방향 노래를 지었다. 곰 3마리를 가사만 바꿔서 만든 거였다. 연필 징계 오른쪽이야. 연필 오른손 오른손. 숟가락도 오른손. 복도는 오른쪽. 창문은 왼쪽. 마주보면 반대로. 방향 노래는 쓸모가 많았다. 시험 볼 때 왼쪽 그림에서 오른쪽 바구니에 담긴 사과를 이런 말이 나와도 걱정이 안 됐다. 나는 방향 노래가 마음에 들었다. 노래로 다른 애들처럼 방향을 착착 맞힐 때는 특별한 걸 혼자만 알고 있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운동장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연필을 줄 수도 없고 복도랑 창문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운동장에 가면 되도록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했다. 무조건 앞에 있는 애를 따라했다. 앞에 있는 애가 틀리면 같이 틀렸다. 그 사건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았을 거다. 그 사건은 2학년 겨울방학 때 일어났다. 내가 걷다가 팍 엎어져서 손목 바로 위가 찢어진 거였다. 나는 응급실에 가서 7바늘을 꿰맸는데 그건 아주 잘된 일이었다. 덕분에 흉터가 생겨서 오른손 왼손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나는 잠바 소매를 끌어올려서 양쪽 팔목을 살펴보았다. 흉터가 없는 쪽이 왼쪽이었다. 왼쪽으로 도니까 바로 떡볶이 파는 데가 나왔다. 하지만 좀 이상했다. 아줌마가 달라진 것 같았다. 어묵꼬치에 빨강, 파랑, 노랑태가 붙은 것도 낯설었다. 아줌마, 꼬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묻고 싶었다. 하지만 아줌마가 좀 무서웠다. 그래서 조그맣게 아줌마. 했다. 뭐 줄까? 아줌마가 떡볶이를 주걱으로 저으며 물었다. 무얼 먹지 않으면 화를 낼 것 같았다. 나는 아무 어묵이나 집었다. 아줌마는 나를 쓱 훑어보더니 다른 손님이랑 말을 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묵을 먹었다. 별로 맛이 없었다. 500원. 아줌마가 말했다. 나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돈 내고 사 먹는데도 기가 죽었다. 오늘따라 500원짜리가 잘 안 나왔다. 아줌마, 혹시 치연 아파트가 어느 쪽인지 아세요? 나는 겨우 500원짜리를 꺼내고 나서 물었다. 치연 아파트? 횡단보도 건너 좌회전해서 쭉 가. 그 블록 끝에서 우회전하면 왼쪽으로 보여. 아줌마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정신이 없어졌다. 나는 좌회전, 우회전 소리만 들으면 겁이 난다. 꽃 좌양자, 우양우를 하는 것 같다. 횡단보도 건너 좌회전, 횡단보도 건너 좌회전. 아줌마 말을 외우면서 지갑을 가방에 넣었다. 가방을 메고 길을 건너면서도 계속했다. 그리고 좌회전을 내가 아는 말로 바꾸었다. 좌회전, 왼좌, 왼쪽 회전. 그런 다음 손목 흉터를 보고 왼쪽을 찾아냈다. 왼쪽으로 돌았더니 횡단보도가 나왔다. 뭔가 이상했다. 옆으로 돌아보니 거기도 횡단보도가 있었다. 나는 방향을 조금씩 바꾸어가며 길을 찾았다. 계속 돌아도 생각이 안 났다. 등에서 식은땀이 났다. 횡단보도가 4개나 있는 사거리에 서니까 정신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길을 건너 떡볶이집 앞으로 다시 갔다. 아줌마가 나를 또 볼까봐 가까이 가진 않았다. 다시 아까처럼 횡단보도를 건너 바로 왼쪽 회전을 했다. 이 길이 맞나? 걷다 보니까 좀 이상했다. 벌써 3시 30분이었다. 평소에는 집에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었다. 마음이 급해졌다. 아까 떡볶이 아줌마가 해준 말도 안 떠올랐다. 그래서 대학생 같아 보이는 어떤 언니한테 물었다. 언니, 치연 아파트가 어느 쪽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나는 하는 수 없이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다시 물었다. 치연 아파트? 아, 치연 아파트. 이 도로 따라서 직진해. 그러다가 옷가게 나오면 옷가게 끼고 좌회전해. 그리고 또 직진이다. 아줌마는 내가 걸어오던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는 속으로 직진, 옷가게 끼고 좌회전, 왼쪽 회전, 직진, 옷가게 끼고 왼쪽 회전 하고 외웠다. 혹시 다 외운 걸 까먹을까봐 아줌마한테 인사도 못하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한참 달리다 보니까 옷가게가 나왔다. 숨을 고른 뒤 손목을 보고 왼쪽을 찾았다. 왼쪽 손목을 옷가게 쪽으로 쭉 뻗고 컴퍼스처럼 돌았다. 걷다 보니 아파트가 나왔다. 아파트 뒤에 아파트가 계속 있었다. 집에 가까이 온 것 같았다. 손목시계를 보니 3시 11분. 학습지 선생님이 올 때까지 9분밖에 안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달리기가 좋다. 달리기에는 오른쪽 왼쪽이 없다.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면 된다. 이렇게 순발력 좋은 애가 평소엔 왜 그렇게 느래? 3학년 때 선생님이 말한 게 생각났다. 3학년 때 선생님은 심부름을 많이 시켰다. 1학기 회장이라서 그랬다. 한 번은 별관 자료실에 가서 지구본을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자료실에 가서 지구본을 받는 것까지 잘했다. 하지만 자료실 문을 열고 나오니까 복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오던 길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한참을 헤매다 부회장 한상규에게 발견되었다. 선생님이 걱정해서 보내신 거다. 나는 한상규를 본 순간부터 다리를 절었다. 한상규는 지구본을 들고 나를 부축해 주었다. 나는 땀 범벅이 되어 다리를 절며 교실로 들어갔다. 야, 발목을 접질렀으면 보건실로 가야지. 왜 계속 복도에 그냥 있었니? 선생님이 땀을 닦아주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한상규와 눈이 마주쳤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다. 나는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 절뚝거렸다. 집까지 그러고 오니까 정말 접질린 것처럼 발목이 아팠다. 혹시 내가 멀쩡하게 걸으면서 헤매는 거 봤을까? 나는 자꾸 한상규가 의식되었다. 수업 시간에도 개 있는 쪽이 신경 쓰였다. 내가 대신 심부름 가줄까? 한 번은 한상규가 그러면서 씩 웃는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네가 길치인 걸 알고 있어. 자료실에 갔다가 교실도 못 찾았지?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한상규가 두려웠다. 게다가 한상규는 우리 아파트 바로 옆 동네 살아서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몰랐다. 나는 한상규가 제발 4학년 때 다른 반으로 가길 빌었다. 아니 아주 전학을 가면 더 좋을 것 같았다. 치연 아파트 112동. 달리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였다. 나는 치연 아파트 쪽으로 길을 건넜다. 담장을 따라 쭉 가다가 입구가 있어서 들어갔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102동 1003호가 있는 치연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았다. 아저씨, 여기 백이동 있는 치연 아파트 맞아요? 나는 경비 아저씨한테 물었다. 102동? 거긴 정문 쪽인데 쭉 가서 우측으로 돌면 좌측이야. 네. 쭉 가서 우측, 오른측. 그리고 좌측, 왼측이야. 오른측, 오른측, 왼측. 나는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꿔서 외웠다. 입으로 외우면서 손목을 뒤져 오른손을 쭉 뻗었다. 오른쪽으로 돌고 시계를 보니까 3시 20분이었다. 늦었다. 나는 다시 달렸다. 달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외운 걸 잊어버렸다. 오른쪽, 왼측, 오른측? 나는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들었다. 우리 집에 다 왔는데 또 찾아야 하니까 말이다. 부지런히 걷다 보니까 107동이 나왔다. 112동보다 집에서 가까워진 거였다. 나는 달리면서 동 이름을 보았다. 그 다음 동은 108동이었다. 또 길을 잘못 든 것 같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이리저리 계속 뛰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102동이 안 보였다. 104동이 보여서 그쪽으로 갔는데 막힌 길이었다. 숨이 차고 목이 말랐다. 나는 화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유정아, 뭐하니?
등 뒤에서 낯설면서도 으스스한 목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한상규 엄마였다. 안녕하세요. 그래, 무거운데 책가방은 집에 두고 운동을 하지 그러니? 땀에 전 내 모습을 보고 한상규 엄마는 혀를 끌걸 찼다. 아니, 책가방을 매야 운동이 돼요. 내일 달리기 시합이 있거든요. 더덤거리는 내 말에 한상규 엄마는 한상규처럼 웃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얼른 목인사로 눈빛을 피하고 앞으로 달렸다. 정말 달리기 연습하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집에 유석이가 있을까? 학습지 선생님이 복도에 서 있을까봐 걱정이었다. 이러다 또 한상규 엄마나 한상규한테 들킬까봐 나는 계속 두리번거렸다. 유정아! 이유정!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다행히도 이번엔 학습지 선생님이었다. 선생님! 학습지 선생님이 나를 찾으러 나올 줄은 몰랐다. 갑자기 교회 종탑을 발견한 것 같았다. 유정아! 선생님은 오래 달리기를 한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나를 찾느라고 애를 쓴 것 같았다. 유정아, 잘 됐다. 나 너희 집 좀 데려다 줘. 예? 아파트 단지를 10분째 헤매고 있었거든. 선생님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선생님 손을 꼭 잡고 치연 아파트를 휘 둘러보았다.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좌양좌를 하는 것처럼 손에 진땀이 났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동화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희영 선생님 목소리가 아주 귀에 콕콕 박히는데요. 그리고 또 특이한 목소리 한 분 계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은경 선생님 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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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이 멀쩡한 이유정이라는 또 글도 선생님이 추천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얘기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 멀쩡한 이유정 같은 경우는 유정이가 바로 저예요. 제가 저도 대단한 길치라서 왜냐하면 어릴 때 이제 제 고향이 경북 예천이거든요. 근데 그곳은 어떻게 지금도 가면은 그 제가 잘 다녔던 도서관 앞에 미류나무도 그대로 있고 예전에 놀았던 정자랑 뭐 거북바위랑 이런 것들이 조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떡볶이집 오래된 그 뭐 만두집 그리고 국밥집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서 예전에 제 마음속에 있던 그런 동네에 대해서 되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데 유정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유정이처럼 불안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만나는 아이 중에. 또 이렇게 유정이 같은 경우 아파트가 싫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아파트 안에 들어왔는데 또 자기 집을 찾아야 되니까. 그것처럼 교실에 들어왔는데 또 내 자리를 또 찾아야 되고 사실 이 내 자리라는 게 아이들의 자리가 내 짝일 수도 있고 나의 모습을 이렇게 좀 못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 그런 교실이면은 괜찮은데 유정이처럼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길을 모르면 한상규가 보고 있나 한상규 엄마한테 들킬까 이렇게 무서워하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깜짝깜짝 꿈에서도 막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놀랐던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최은경 제가 선생님은. 좀 똑똑해 보이나요? 예, 뭐, 야, 되게 기분이 좋네, 오늘. 저야말로 하늘이 내린 길치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사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요. 탁쌤이 길치라는 거는. 근데 그런데 오늘 탁쌤이 저를 네. 길을 안내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아마 몇 번 출구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주위에 있는 자연물로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들었어요. 탁쌤이 약속 장소에 항상 제 시간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탁쌤이 그렇게 길을 모르느냐 그랬더니 차를 타면 이렇게 길을 잘 모른대요. 근데 그건 가다가 보면 어디 오동나무가 있고 뭐 어디 쪽에 무슨 나무가 있고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공간을 감각하는 그 표지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쵸? 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선생님이 이유정 이거
멀쩡한 이유정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아 그냥 단순히 얘는 길치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복합적인 네, 그렇죠. 다양한 이유가 네,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뭐랄까 이렇게 저도 사실은 실제 길치라기보다 오른쪽 왼쪽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회전 좌회전 길 차 안에서 설명하면 엄청 구박을 많이 받는데 오른쪽을 하면서 좌회전이라고 말하가지고 네네. 이제 운전하시는 분한테 엄청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옆에 몇 번 앉아봤는데 미령아 우회전 근데 좌회전 깜빡이 켜놓고 쫙 좌쪽으로 몰라요. 가려고 해요. 이런 게 있는데 약간 그런 것처럼 실제 길을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지만 유정이 같은 경우는 마음이 갈 곳을 잃어버린 그렇죠. 길치 같은 느낌도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거 들으면서도 아이들이 마음 갈 곳을 잃어버리는 길치들이 많이 우리 교실에 앉아 있구나. 그러면 교실이라도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음. 그래서 무슨 아이들을 키우려면 한 마을이 있어야 되고 한 동네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동네나 마을은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런 마을인 거죠. 얘가 그러잖아요. 벽에도 금이 간 곳과 낙산 게 맞아요.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누구 할머니 집 예전에 길을 가다 보면 여기는 누구 할머니 집, 누구 손자 집, 뭐 이렇게 하고 동네 어른들이 유정이를 다 아니까 유정아 학교 갔다 오니 이 말을 들으면서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엄마가 늦게 와도. 그런데 요즘은 그냥 아파트촌에 딱 아파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전에 유정이 이름을 불러주고 유정이랑 함께 했던 그 곳곳이 사라진 거죠. 동네가 사라졌죠. 그래서 유정이는 의도치 않게 그럼 이게 방향을 잃은 세상에 대한 그럴 그런 수도, 은유일 수도 예, 있겠네요. 은유일 수도 있죠. 그 선생님네 반 아이가 쓴 기록 중에 그런 게 있던데 똑같을수록 복잡해요. 이런 말이 있어서 그 복잡하다는 거를 좋지 않은 뜻으로 쓰면 대단한 깨달음이네요.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네. 얘는 좀 작가가 왜 멀쩡한 이유정이라고 했지? 이런 이야기를 멀쩡하면 정말 멀쩡해야 되는데 상황이 점점 꼬이고 소심한 이 유정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아니 나는 정말 짜증이 날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이유정이라면 이따구로 길을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나한테 똑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말 애들이 똑같은 거지만 왜 저희 애들 많이 불렀잖아요. 예전에 네모난 교실, 네모난 네모난, 책상, 네모의 꿈. 네모의 꿈. 그런 것도 아이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세상은 다 네모만 있지? 예, 동그라미나 그 밖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다 다르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실에서도 뭐를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다를 수 있는데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가치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심어주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 생활은 특히나. 네. 학교 급식이 1학년들도 보면 급식 시간에 나는 콩이 정말 먹기 싫은데 왜 콩을 먹으라고 하냐고. 그런데 우리는 콩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허용적이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먹어야 한다. 자라기 때문에. 좀 폭력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단체로 똑같이 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어쨌든 한 아이를 위해서 동네 전체가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선생님이나 곳곳의 모든 아이들, 어른들이 그런 동네가 되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유정이를 도와줄까. 이제 그림책 읽고 나서, 동화를 읽고 나서 어떻게 하면 유정이를 도와주면 좋을까 했더니 아이들이 진짜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훨씬 방향을 잘 몸으로 익힐 수 있다라고 남자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오. 자전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오. 그 아이가. 그건 진짜 경험에서 나온 것 같은데 난 잘 이해가 못하겠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내가 탄 상태로 그 길을 가는 것과 내가 운전해서 가는 것은 기억하는 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전하면서도 길치도 많은데
나는 탁동철 전이련. 난 어렸을 때는 커서도 내가 길친지 몰랐지. 차를 운전하니까 길친 줄 알겠더라. 근데 그래서 탁쌤은 산속이나 뭐 버스 따로 다닐 때는 온 산을 다 돌아다니는데도 길을 잃지 않고 내려와요. 그거는 다 손때가 묻었으니까 뭐 바위 그다음에 무슨 길 나와 이건 정확히 알죠. 여기서 뭐 메기도 낚았고 저기 가면은 뭐 표고버섯을 따고 잊어먹을 수가 없는데 손때가 네. 묻은 곳이니까 기억을 차를 하는구나. 타고 가도 가다가 어디 뭐 꼬부라진 길에서 여기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어요. 이건 또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을 때는 이야기가 있으면 추억이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네. 이야기구나. 근데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걷다가 보면 이렇게 뭐 멈추는 경우도 있고 두리번거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네. 가는 길에 봐야 될 것들 그쵸. 또는 보이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길을 본다기보다는 그 자그마한 하나하나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는 빠르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걸 보기보단 그냥 길 그 자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이 길이 대해서 낫지 않을까요? 그 아이가 자전거 얘기를 한 거는 차보다는 느리니까 네. 천천히 볼 수 있으니까 음. 했구나. 그렇기도 하고 남자아이들은 뭐 내비게이션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라든지 근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기가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는 거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수학 시험을 치면 괜찮은데 학교에서 직접 수학 시험을 치면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난대요. 어머.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잖아요. 시험만 치면 집에서 받아쓰기 공부를 하면 생각이 잘 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러주면 까맣게 잊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어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있고 자기는 또 어떤 친구는 몸치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걸 하면서 요즘 아이돌 막 그런 이게 동아리 중에 왜 춤 동아리가 굉장히 댄스 맞아요. 동아리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춤 잘 추게 생겼어요. 팔다리도 길고. 근데 너무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저 아이가 그 얘기를 해줬으니까 무슨 음악이든 틀어놓고 막 춤을 한번 춰보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왜 그 뭐죠? 슬램덩크 언니들의 슬램덩크나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멀쩡한 이휘정 이거를 예전에 읽어주고 올해 또 6학년 그 책누리단 활동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읽었을 때 그 아이들의 지금 아이들의 고민도 예전 아이들의 고민하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좀 다르군요, 반응이. 그렇죠. 남자들은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그렇죠. 여자들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하려고 자기 하고. 경험에서 찾고.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동화들이 모든 동화들이 다 이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선생님이 그 동화 수업을 하면서 네. 특히 이게 계속해서 아이들 만날 때마다 사용하는 동화도 있을 테고 네. 또 물론 그 리스트를 네. 그 목록을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을 테지만 새로 나오는 책들도 그렇고 선생님 네. 책 중에 또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열린 결말을 가진 동화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약간 바뀐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동화들이 어떤 의미에서 아이들의 예전의 동화의 문법과는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언급하면서 네. 특히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도 읽었던 것도 두 번째 시간에 읽은 것도 윤실 선생님의 동화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편애하는 동화들이 생길 것 같아요. 예. 네. 편애하는 동화가 생기는데, 이제 저는 좀 저학년의 동화의 문법과 고학년의 동화라고 해야보다는 소년소설의 문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좀 시사성이 있고 논쟁적인 그런 문제를 고학년에서는 좀 다루는 그런 작품의 핵심이 그런 논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송미경 작가를 이제 유원실 선생님만큼 송미경 작가의 작품을 조금 많이 아이들하고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혀를 사왔지, 돌을 씹어 먹는 아이라는 단편 중에 혀를 사왔지라는 작품을 같이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말을 못하는 아이예요. 왜 말을 못하냐면 얘가 길치가 된 것처럼 이 아이도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울면 엄마가 해주고 말할 필요 이전에 글자를 아니까
글자로 그냥 다 학습지 하면 되고 또 음. 내가 뭘 요구하기 이전에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 내 감정이 어떻다는 걸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얘가 무엇이든 시장에 가서 혀를 사온 거예요. 이 혀가 굉장히 이게 욕을 잘하는 혀예요. 그래서 있는 말을 막 쏟아낼 수 있게. 그러니까 뭐 빵집 아저씨한테 가서 왜 남아있는 빵을 파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괴롭히는 애한테 진효성 네가 했던 걸 다 기억하고 있다. 너네 집에 가서 네가 진짜 효성이라면 너네 집에 가서 너의 본 모습을 부모님한테 다 알려주겠다. 그리고 엄마한테 가서도 엄마 도대체 엄마한테 딱 반항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맛없는 그 저녁밥 하시기 이전에 그냥 맨밥에 고추장 비벼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대들어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다시 또 버스를 타고 가서 그 무엇이든 시장에 가서 자기의 혀를 다시 파는 거예요. 그걸로 작품이 이제 열린 결말인 거죠. 오. 굉장히 황당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런 동화의 문법, 소년소설의 문법에 익숙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딱 반응하는 게 무엇이든 파는 시장에 가서 나는 이걸 사고 싶다. 이 이야기, 그런 욕망이 있어요. 여자아이들은 길쭉길쭉한 팔다리, 아름다운 몸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로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모든 욕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욕망을 굉장히 솔직하게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아이 한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얘처럼 도시원이처럼 이름이 시원이에요. 굉장히 작가가 의도적으로 시원하다는 걸로 이제 도시원이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도 혹은 효성이가 그렇게 얘기해도 폭력적으로 욕으로 나도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도시원의 행동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찬성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또 그게 굉장히 논쟁적이죠. 이거도. 그러네요. 네.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이제 이 문제를 발견하게 되기까지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가 끊임없이 이제 뭐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보통 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를 적어보자 하면 아이들이 뭐 도시원, 진요정, 뭐 무엇이든 시장 뭐 이렇게 쭉쭉 적으면 인물, 배경, 사건 그 밖에 이렇게 분류, 요목화를 해요. 그러면 인물, 배경, 사건이 돼서 그 중에 이제 낱말이 됐으니까 문장을 만들잖아요. 문장을 만들면 첫 번째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면 줄거리가 나와요. 줄거리가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는 패턴. 어떤 식으로 현실 세계와 그다음 공상의 세계 이런 식으로 세계가 바뀌어지는 패턴, 그다음 마지막으로 도시원의 인물에 대한 공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 작품에서 정말 도시원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까지가 수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면 아이들이 그 반응하는 아이가 있어요. 한두 아이라도 그 작품을 굉장히 여러 번 읽어주다 보면 눈 밝은 아이가 생기더라고요. 왜 시도 이렇게 자꾸 고르다 보면은 자기 눈이 생기듯이 동화도 어느 정도 읽어주면.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작품을 읽게 되면 3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셨대요.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책을 읽어주신 선생님과 같이 있었던 경험 때문에 6학년에 올라가서 다시 책을 읽어준 선생님을 만나니까 얘들이 그 예전에 들었던 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눈 밝은 작품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런 작품 속에서 아이들의 지금 당장 자기가 갖고 있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너는 그럼 어떤 혀를 샀으면 좋겠니? 네가 그 혀를 사면 어떤 말을 하고 싶니? 아이고야. 네. 그런데 이제 또 기억에 남는 아이 하나이가 엄마가 다문화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제발 엄마 한글 공부 좀 해. 아빠가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는데 엄마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빠가 화를 내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 듣고 좀 마음이 짠했어요. 근데 이 멀쩡한 이유정 가지고 얘기하셨던 그 부분은 요 챕터로 되어 있어요. 문학 토론과 동화 비평. 네. 이거는 반아이들하고 하신 것 같진 않은데. 네. 그 처음에 3학년 제가 대학원
춘천교대 때 이제 탁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전에 참실 대회나 이런 데서 동화 읽어주기를 하면서 저는 동화 책 읽기나 이런 걸로 참교육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큰 꿈을 한번 꿔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 사례를 듣고 어떤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 반 아이들하고 아무것도 안 읽어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선생님 아이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네, 뭐가 다를까요? 뭐 다르긴 할까요? 라는 어떤 조금 도전적인 질문, 예, 받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달라요라고 학원을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요즘 프로젝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게 미시적으로 단위 수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40분 수업이 아니라 제가 1학년 1학기 하면서 53차시라는 한글 해득 과정 중에 지금 한 38차시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과정 안에 이 친구들이 받침이 있는 글자까지 재미있게 읽고 있구나. 이렇게 교사가 감지를 할 수 있듯이 책을 읽어주고 한 해 동안에 당장 뭐가 바뀌는 걸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힘들지 않나요? 탁쌤 힘들지 않아요? 그런 게? 예. 그거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달라야 되는 까닭도 잘 모르겠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어린 마음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겠어 하면서 욱하는 마음에 그 친구들을 이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독서 동아리를 3학년 때 이전에 예. 3학년 담임을 하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얘들을 4학년, 5학년 때까지 3년 동안 이제 독서 동아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그거를 아이의 지원서뿐만 아니라 엄마들한테도 이런 활동을 할 때 이제 책을 구입해 줄 수 있는지 이 활동을 한 주에 한 번씩 하는데 엄마들이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고 해서 3년 동안 한 거고 이제 1년간 그 친구들이 5학년 때 한 거를 이제 담아놓은 거죠. 사부에는. 그래서 조금 어른 독자만큼은 아니지만 어린이 독자도 약간 훈련된 독자 네.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욱해서 토론이 된 거네. 그럼 결국 보여줄만 했어요? 보여줄만 한 게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랑 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애들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끊임없이 내보여주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중에 이제 두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지금 작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게임 소설 이런 것들을 쓰는 대학을 선택을 안 하고 본인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을 해서 가고 있어요. 되게 독특해요. 두지가 이름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예, 책 먹는 두더지는 전부 이제 닉네임을 사용했죠. 그 그룹 이름이 네, 책 먹는 책 먹는 두더지였던 두더지. 거죠. 네. 모임 이름이. 네네. 그래서 두지 같은 경우는 되게 프레드릭 같은 아이예요. 4차원 아이 좀 남자친구인데 축구를 싫어해. 예. 그 게임도 약간 다른 친구들이랑 다른 게임. 네. 그 애들이 캐릭터 나오고 일본형 게임을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 친구는 어떻게 캐릭터에 몰입하면서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그 중간중간에 자기가 쓴 SF 소설이라든지, 게임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메일로 보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읽기만 하는 거죠. 읽기 하고, 잘 읽었어. 뭐, 이렇게 문자만 보내고. 근데 이제 가끔씩 두지 엄마가 연락 와서, 선생님 대학을 안 간대요. 어쩌면 좋아요. 뭐, 두지는, 능력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대학 나온다고 해서 좋은 직장이나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걸로 해서 두지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제 조금 안심하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교사 입장에서 보면 두지가 저를 안 만났으면 좀 더 평범한 삶을 살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예. 들 때도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행복하다고 생각되는 그 길을 선뜻 간 그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뭘 보여주기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본인 스스로 네 생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내 생각은 대학보다는 이거라고 부모님한테 말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게 가장 큰 결과물? 예, 그런 남는 게 농사라면은 농사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유은실 씨의 작품도 그렇고 선생님 책에도 몇 분을 언급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저희 같이 이제 동화를 처음 접하는 혹은 동화로 이렇게 교실에서 아이들과 같이 만나고 싶은 교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이라든지 작가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책에 보면은 저중고 작품을 다 목록으로 뒤에다가 추천을 해놨거든요. 근데 보면은 저희 그 아동문학이 방정환 선생님부터 시작됐잖아요. 만년샤츠 뭐 이런 작품부터 해서 그 시대마다 상황을 나타내주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뭐 현덕 선생님의 노마라든지 그리고 또 나비를 잡는 아버지라든지 그리고 권정생 선생님의 해룡이 이런 스터디셀러 부분뿐만 아니라 요즘 최근 단편으로 나오는 그런 작품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김남중 선생님, 한윤섭 선생님 이런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김태호 선생님. 이런 분들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김남중 선생님의 뭐 싸움의 달인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는 딱 제목에서 봐도 읽고 싶다. 읽고 싶다. 보송 게임단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 아이들을 어쨌든 이렇게 탁 불러오는 그런 작가 선생님들이 되게 감사하죠. 그리고 여자 아이들 캐릭터들을 잘 다루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여성인데도 남자 아이들 잘 다루는 작가가 있어요. 이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짜장면 불어요. 거기 보면 운칠기삼이라고 기삼이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 독특한 캐릭터를 일단은 인물에게 내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시는 작가분들, 그런 분들, 뭐, 송미경 선생님이라든지, 최근에 보린 선생님처럼 좀 SF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김민영 선생님 같이 나의 사촌 세라라든지, 이런 단편을 통해서 아이들 그 삶의 가장 어떤, 건드려야, 숨어 있지만 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그런 최근 우리나라 작품이 좋은 작품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라딘에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 작품들을 또 추천을 많이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하게 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국 초등 국어 교과 모임에서 꾸준히 선생님들하고 같이 작품을 읽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동화 그림책 한번 읽고 또 시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같이 읽고 합평을 하면서 또 공동 수업을 한번 해보면 다음에는 그러면 이 작품이 이렇게 혀를 사왔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막 마음에 억눌린 거를 이렇게 탁 발산을 하는 그런 작품이면 그 다음은 그 관계가 잘 안 되는 가족끼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족을 다룬 작품 뭐가 있지? 하고 선생님들끼리 다시 더 주제를 넓혀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의 입장을 벗어나서 교사가 어른 독자가 돼서 어린이 책에 재미를 붙이고 또 좋은 어린이 책을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게 초등 교사한테는 굉장히 큰 자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모임을 해라. 그렇죠. 혼자로는 힘들죠. 또 뭐 조금 네, 자랑 같지만 좋은 동무한테 가끔씩 전화해서 탁 요즘 동철쌤 요즘 무슨 책 읽고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동철쌤도 저한테 이번에 연극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좋은 동무를 옆에 두고 있으면 또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그렇죠. 책 읽기도 사람이 모이면 좋죠.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뭐 책 읽기든 글을 쓰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운동을 펼치든
사람이 모이는 것만큼 힘드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근데 방학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혼자 컴퓨터 앞에서 사이버 연습 이렇게 듣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어디쯤 만나서 여러 선생님들 만나서 소주라도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술이라도. 그렇죠. 예. 탁쌤 그 학부모님들하고 독서 모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학교에서는 같이 하자 그랬어요, 교사든. 지난번에 이제 전정 쌤이 학부모 교육 이런 얘기를 듣고는 나도 좀 해볼까 해서, 그럼 교사도 모이고, 학부모도 모이고, 누구든 같이 모여서, 책 읽고 얘기를 나눠보자. 이래서, 몇 권 읽었죠. 지난번에 읽은 거는 뭐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이거 읽었고, 저 권정생의 한티지 하늘 이런 것도 읽었고, 다르게 보여요. 학교에서 잠깐 이렇게 오는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책 읽기 모임에서는 진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또 내가 책을 한 권 있어서 느낀 거하고 여러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는 그 이야기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깊게 읽게 되고 사람도 다르게 보이고, 모임의 힘인 것 같아요. 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네. 책이 중간지대가 되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만날 때도 그 관계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안전지대가 된다. 네. 숲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교사와 교사들 관계도, 네. 그리고 또 교사와 학부모들 관계도 책을 매개로 한다면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맞아. 그렇네요. 그게 네. 꼭 교사와 아이가 아니라 우리 보통은 이제 교사와 아이라면은 잔소리를 매개로 만나게 되고 이제 교사와 교사라면 술을 매개로 만나는데 책이 훨씬 낫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 2월 달에 1학년 그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계획을 해요. 이건 약간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을 이야기할 때 학부모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역시도 뭐 학부모님이 와서 예전 같으면 뭐 청소해주고 요즘 보면 또 텃밭에 가서 일을 같이 해주시거나 이런 이게 또 하나의 그게 네, 또 하나의 됐구나. 그렇게 일이 되는데 돼버렸구나. 일이 될 수 있는데 2월 달 정도에 1학년 학부모님 예비 1학년 학부모님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어주고 도서관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며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꼭 지켜주셔야 할 거는 뭡니다. 또 선생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세요라든지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이 교사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엄마들도 잘 모르시거든요. 학교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선생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니까 그럴 때 읽어주게 되죠. 동화를 한 편 읽어주면서 뭐 틀려도 괜찮아 이런 동화가 있어요. 그런 동화를 이렇게 읽어주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마음의 근육을 키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내 아이만 막 해가지고 책을 막 여러 명이 좀 담합을 한다 그러나 독서 골든벨 이런 걸 하면 엄마들이 막 3-4명이 같이 와서 막 책을 한꺼번에 빌리고 이런 거는 절대 에티켓이 아니다라든지 그런 학부모 교육을 비롯해서 이제 저는 저희 학년 내부에서 이제 엄마들 1학년은 그렇게 사전 연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 반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 엄마들이. 그래서 책을 여러 권 소개를 해줬더니 저희 반 예전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쓴 이 동화로 여는 국어 수업, 동화로 크는 아이들을 사서 읽은 선생님 그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3월 23일 날 선생님 안녕하세요. 땡땡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상상과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과 우리 아이들이 서로 많이 교감하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추억 쌓길 바라봅니다. 흥분이 됩니다. 기대됩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학부모와 교사의 이런 건 결국 신뢰잖아요. 이 신뢰가 쌓여서 조그만한 일도 학교 폭력으로 막 커지고 서로가 진짜 서로에게 적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저희 반에 그런 사례도 있죠. 학부모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사례도 그런 걸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학부모님이 오셔서 책을 읽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제가 읽어줄게요 이렇게 제안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불어 뭐 그런 기획들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목록을 초반에 2월 달 정도에 학년 전체로 이렇게 이번에는 이런 거를 읽겠습니다라고 초반에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이랑 학년 교육과정 담당하시는 분, 뭐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들하고 해서 교과서에 수록된 도서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원래 이제 진로 독서, 진로 체험에 되게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 나를 발견하는 것, 나는 좋아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책을 쭉 목록을 주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이 책을 읽어주시면 더 좋겠지만 꼭 읽어주시고 싶은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매주 뭐 금요일이나 이럴 때 오셔가지고 읽어주시는데, 어떤 아빠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거를 가지고 오셨는데 영어 원서를 가져오셨어요. 영어로 읽어주시고 싶다고. 그래서 영어로 읽어주시라고 했어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게, 이제 그동안은 저희 여교사 선생님들이 이게 약간 낭낭한 목소리로 읽잖아요. 근데 아빠가 오셔서 목욕탕 목소리를 읽어주니까 애들이 더 흠뻑 빠져서 듣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빛나리 아저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읽어주시고 싶은 책이 있으면 읽어주시는데 보통은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가지고 뭐가 읽어주면 좋겠는지 추천을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추천을 해드리면 정말 한 10번은 읽어 오시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맞아요. 우리도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학부모가 와서 책을 읽어주는데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한대요. 그 집 아이가 말 엄마가요 읽어주고요 또 읽어주고요 애들한테 읽어주려고 난 미안스럽더라고.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나는 뭔가 뭐 이런 생각. 저희 학교도 이제 올해 명예사서라고 해서 그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책을 읽어주시는 활동을 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알사탕 읽어주시면 사탕 한 개 한 개씩 다 또 포장해서 오시고 무지개 물고기 하면 물고기 같이 만들어서 막 전체로 애들이 만든 물고기로 물고기 하나를 크게 또 만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을 고르시고 고민하시고 막 이러는 과정들이 또 되게 깊이 있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 학부모님들을 만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읽는 거죠. 선생님이 읽어주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이제 3, 4월에는 주로 책을 읽는 게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월은 학교 와서 15분 책 읽기를 해요. 그리고 4월에는 학교에서 15분 책 읽고 집에 가서 15분 책 읽기를 해요. 그럼 30분 책을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15분 책 읽기를 할 때 날마다 엄마한테 이래 별 모양이나 이런 걸 사인을 받아요. 1학년 때도 그렇고, 뭐 5학년 때도 그렇고. 그래서 30일을 하면은 하루에 30분 책 읽잖아요. 그럼 5월 달에는 학교에서 15분 책 읽기, 자기 전에 15분 책 읽기. 이렇게 하면 또 30분이 돼요. 6월 달 정도에 가면은 학교에서 15분 책 읽고, 누구한테 또 책 친구라고 해서 책 읽어주는 시간을 또 15분 정도, 가족에게 책 읽어주기, 뭐 동생에게 책 읽어주기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하고 그럼 30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7월 정도에 가서야 이제 장편 읽기에 도전을 해요. 네, 왜냐하면 조금 학기 말이라서 그 전까지는 막 달려오는 그 교육과정 내에서 할 게 많은데 이제 7월 정도 그리고 1, 2월 정도에 시간이 좀 남을 때는 장편을 읽는데 7월 같은 경우에 주로 방학, 모험, 탈출 뭐 이런 종류의 책을 한 5권 정도 장편 동화를 하는데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남중 선생님의 수평선 학교 그다음에
그 방학 탐구 생활, 김선정 선생님의 방학 탐구 생활, 그다음에 김혜정 선생님의 나의 에그타르트 뭐 이런 것들 주로 그 방학 때 어디를 막 모험을 하고 탈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읽는데 보통 책이 200쪽까지 되잖아요. 그거는 많을 때는 180쪽, 200쪽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읽히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25쪽까지 읽기 데이가 있어요. 25쪽 데이. 이래서 25쪽까지 읽으면 새우깡을 독용 포장을 가져가서 25개를 나눠가지고 같이 먹고 그다음에 50쪽은 또 그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져가서 오늘은 50쪽 데이예요. 그리고 100쪽은요. 진짜 큰 잔치를 하고 너 100쪽 읽어봤어? 너 100쪽 넘어봤어? 야, 유미는 100쪽 읽었대. 이 말이 아이들한테서 야, 너 100쪽 넘었냐? 이 말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아, 나 100쪽 넘었지. 야, 100쪽은 이미 넘었지. 그러니까 100쪽을 넘기는 그 순간에 아이들이 장편에 이렇게 쭉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뭐 서차를 전해주는 아이가 서차를 전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앞쪽 1, 2, 3챕터랑 마지막 쪽은 제가 읽는데 그 중간 100쪽은 아이들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보면은 막 책을 읽히기 위해서 약간 애면 걸면 아이들 눈치도 보고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읽어줄 수 있을까. 그렇죠. 책 읽기가 중요하니까 좋아지게 하려고 네. 온갖 방법을 다 온갖 쓰네요. 양념을 아양 떨고 방법을 아양 떨고 쇼를 쉬하고 하고. 그렇죠. 애들은 보통은 이제 중요하면 그냥 해라 이렇게 되죠. 아까 급식사에 콩도 그냥 네. 먹어잖아. 콩이 네,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책 읽기와 마찬가지 대비가 된다면은 뭐 온갖 걸 해야 되겠네. 이 콩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를 알기 위해서 율동도 해보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저 콩을 그- 이렇게 붙여보고, 그렇죠. 코에도 붙여보고, 여기도 그죠. 이렇게 붙여보면서, 이렇게 떼가지고 막 제가 이렇게 그래. 먹어보면 애들이, 저렇게 먹어도 되네. 이러고. 맞아. 진짜 우리가 우아해 보이지만 물밑으로는 굉장히 자맥질을 너무 자맥질. 많이 하죠. 그 선생님 최근에 내신 책이 있더라고요. 네. 내일을 위한 책, 생각 길잡이, 네. 깊이 있는 책 읽기를 위한 워크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선생님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이 책은, 풀빛 출판사에서 나온, 사전에 작년에 나온 이제 볼로냐 라가치상을 받은 스페인 그림책 4종을 묶은 책인데요. 독재란 이런 거예요. 사회계급이 뭐예요?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까요? 여자와 남자는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계급이라는 말을 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사회책이나 이런 데서도 계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중산층. 뭐 이런데, 여기 스페인에서 예전 1970년대에 나온 그림책을 새롭게 작가들이 다시 만든 거예요. 글도 좋고 그림도 굉장히 좋은데 이 4권 시리즈를 좀 그림책인데 혼자 읽기에는 조금 힘든 게 있어요. 가치를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3, 4학년 정도에 맞추고 이거를 같이 읽는 선생님이나 부모님들 그리고 아이들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워크북 형태의 책인데요. 이 책을 이제 하게 된 것도 저는 사실 동화를 중심에 놓고 읽어주고 어떤 문학적 상상력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볼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대학에 가게 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학교는 학교 넘어 졸업 이후에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냐고 애가. 그러니까 이미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길을 찾아서 대학을 간 경우인데 자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네일 아트라든지 조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생업에 뛰어든 애도 있고 공부를 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엄마는 이런 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글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다 해서 제가 그때가 한 2012년, 13년 정도였는데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이 커서 시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라기보다 어떤 시민이 되는데 이 시민성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자기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몫을 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고 결속할 수 있는 자기 존재와 노동에 대한 어떤 가치를 스스로 매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그런 시민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저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상상력이 저한테 참 부족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경기도의 교육청에서 시민교과서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시민교과서 평화단원을 집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를 선생님들하고 깊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의, 연대, 뭐 환경, 그다음에 민주주의, 선거 여러 가지 것들이 여성 양성평등 이런 건 큰 주제란 말이에요. 이 큰 주제를 그럼 아이 입장에서 아이 삶으로 어떻게 끌어올까? 다시 생각을 해봐도 아이들이 즐겨하는 문학작품, 그림책, 시, 옛이야기 이런 것들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그거를 끌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도덕책밖에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민주 시민성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끌어줄까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외국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킬까 해서 프랑스 민주 시민 교육 과정, 프랑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그 시민 교육 자체가 그 교육과정 안에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시민교과서, 프랑스 시민교과서 이런 것들을 번역한 것들 이런 것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과서랑 프랑스 시민교과서랑 너무 다르다. 그 가장 큰 건 뭐냐면 프랑스 시민교과서를 보면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 그럼 내 생각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배운 게 뭐냐라고 묻잖아요. 마지막에. 이번 시간에 배운 게 뭐예요? 깨달은 게 뭐예요?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런 예시를 주고 기억에 남는 게 가치 부분인데 이렇게 세 명이 막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는 이 세 명이 중간에 탔다면은 너는 어떻게 갈래? 끝까지 막 자전거를 열심히 할래? 아니면 중간에 조금 쉴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마지막에 너의 생각은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뭘 하든지 간에, 물론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봉급 체계를 본다든지 뭐 가입을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정당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줘야 될 거는 너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생각은 뭐냐, 넌 뭘 선택할 거냐를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시민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내일을 위한 책 길라잡이를 내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이 지금 이제 시민교육 교과서를 만드시면서 했던 고민들이 이런 예. 생각 길라잡이라는 책으로도 길잡이라는 책으로도 나왔고, 네. 그리고 또 5, 6학년들한테 네. 어떤 논쟁적인 가치를 꼭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이제 그런 책들을 위주로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네. 만나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게 좀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면 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6월이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든지 6월이 되면 온 나라 학교에서 막 통일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통일이라는 큰 전제가 애들 삶에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럼요. 저희는 애들 그죠? 뭐 통일 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그죠? 애들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한 번도 네. 통일 때문에 자기가 손해를 본 적이 없어요. 불편한 점이 없어요. 정말 요즘은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북한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일본보다도 더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 이상한 나라. 네. 그러면 이거 통일을 어쨌든 가르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주르뚜루라고 한윤섭 선생님의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보면 북한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일본 자이니치로 살아가는 아이가 우리나라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프랑스 봉주뚜루에 가서 서로 만나요.
만나는데 이 사이에 서로 미묘한 경쟁 관계, 동양인으로서 미묘한 경쟁 관계와 서로를 막 수영 시험에서 알력을 다투고 막 이러다가 서로를 알아가는 우정의 관계가 시실 알실처럼 이렇게 교직이 되는데 그 밑바탕에는 바로 우리 남한 북한이라는 분단 체제 때문에 우정을 쌓기가 힘든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통일과는 전혀 다른 새롭게 낯설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분단 체제 때문에 두 아이의 우정을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서로 좋아하지만 결국은 헤어지는 이 관계가 됐을 때 둘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너라면 어떻게 할게? 어떻게 할래?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봉주라면 그 토시라는 아이한테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사적이고 논쟁적인 문제가 결국은 아이들 삶 속에서 그 문제가 되고 이거를 생각해 본 아이랑 생각하지 않고 13살, 14살이 된 아이랑은 저는 정말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되게 다르겠죠. 예, 거기서 그 터를 밟아본 아이가 나가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념을 그냥 개념으로만 가르쳐 버리니까 민주주의라든가 뭐 정의 연대 이런 말을 그러니까 추상인 거죠.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네. 도대체 가까워야 될 까닭이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로 싹이 타야 되는 거죠. 네. 또 삶의 자리에서 싹이 타야 되는 건데 결국 그런- 뭐 콩 이야기하고 똑같네. 우린 콩 먹어가 아니라 삶 속에서 콩 좋아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혁신 교육이다. 막 크게 막 학교를 변화시키고 뭐 다모임을 만들고 텃밭을 가꾸고 막 굉장히 많은 보이는 부분으로 노력하시는 분들 선생님들한테 저는 정말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되기가 저희 학교는 조금 대단히 큰 규모가 크기도 하고 선생님들 간에 뭐 그런 것도 힘든데 어쨌든 수업 속에서 이런 새로운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책을 읽고 나누고 수업이 바뀌고 결국은 좋은 책이 있으면요 선생님 일방적으로 말하는 수업이 안 돼요. 아이들의 이야기가 살아나니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말하고 들기도 싶은 마음이 하고. 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수업이 바뀌게 되는 게 뭐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큰 이런 것들 뭐 4.16 체제 막 이런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막 이런 우리들의 어떤 선언적인 문제 그런 것들도 풀어내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좀 손쉽게 교실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막 아이들의 말이 이렇게 막 열리는 그런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게 혁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그러니까 동지 관계가 돼버리네. 같은 책 속에서 같이 읽었다는 거 서로 이야기를 하고 평등하게 예, 돼버린다. 굉장히 예. 평등하게 되는. 와, 이 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지금 교육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어요. 선생님 교실은 3, 4교시 금요일날 3, 4교시 가면 그냥 수업을 들을 수 있다면서요. 네. 대부분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 2교시 때 책을 많이 읽어주고 3, 4교시 때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때가 되면은 금요일 날은 애들도 선생님도 그렇고 굉장히 마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하나요? 편안해져요. 편안해지고 서로가 이제 하루 이틀 못 보잖아요. 그게 즐거운 헤어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즐거운 헤어짐을 한 주 동안 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에 아이들하고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있었던 걸 마인드맵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제일 재미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읽어주고 싶은 책을 마지막에 제일 재밌는 책을 또 남겨놨다가 가기 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아이들하고 이제 이틀 동안 안 봐도 되니까 그런데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엄마들이 선생님 책 읽어주는 시간에 와도 되냐고 네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 이제 지난주에는 엄마 마중을 읽었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오시는 분도 있고 안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어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엄마 마중 맨 앞쪽에 보면은 예전 동네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동네 안 살아봤는데 그래서 할머니 혹시 이런 동네 살아보셨어요? 했더니 오 그럼요. 제가 인천에 살 때 이런 얼기설기하고 창문 큰 집에 다다미 방에서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께서 이제 와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엄마 마중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근데 늘 뭐 이렇게 오시는 건 아니고 이번 주에는 뭐 이거를 읽습니다. 그리고 알림장을 요즘은 1학년은 안 쓰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이제 적어 놓고 금요일은 이런 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동시도 같이 해가지고 오늘 이번 주에는 뭐 히읗에 나오는 동시를 마지막으로 읽는 날입니다. 이렇게 미리 적어주면 이제 어머님들 중에 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예. 오셔가지고 같이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보고 뭐 내 아이가 집에서는 이상하네 막 이러면서 저럴 수도 있나 상담으로도 이러면서,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근데 최민경 뭐 선생님이 되게 여러 가지를 계획하시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미리 좀 오실 분들은 그냥 연락을 좀 달라고. 왜냐면 우리 반에 못 오는 엄마들도 있으세요. 엄마가 있어서 걔가 5월에 이제 학부모 공개 수업 하는데 울어버렸어요. 울어가지고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걔한테 학교 선생님이 학교 엄마인데 너 왜 울고 있어? 빨리 선생님 그림책 읽는 거 같이 보자고 막 이러면서 너무 이쁜 여자아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어떻게든 해답을 찾아내는 네, 애들이 수업 안에서 애들이 있어요. 참. 네. 남자아이들은 잘 못 찾더라고요. 최은경 쌤은 그 책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 책 읽기가 아름답고 또 한 사람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온갖 것을 해보는 거예요. 예, 있는 대로 다 같이 또 모든 교육에 다 통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중요하면 그것을 좋아하게 만들어라. 다 통하는 건데 저는 지난주에는 그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야단을 맞고 어떤 글자를 못 배우고 들어갔다고 막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학부모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글자를 못 배우고 들어가 되는 거잖아. 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책 읽기와 마찬가지로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나뭇잎에 뭐 새겨보기도 하고 몸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땅에다 새겨봐서 하고 그래서 글자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가. 이러면 이 세상의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글자를 통해서 이게 기능인데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 아주 혼이 나가지고 딱 선생님 1학년 해! 그래가지고 오늘 최경 선생님 만나니까 너무 기뻐요. 학교 저런 분 한 분만 계셔도 얼마나 힘이 될까. 그렇죠. 그럼 내가 야단 맞을 일도 적고 누가 꼭 편들어주는 사람도 있나 그래서 또 나는 왜 또 이렇게 입이 싸냐. 아니에요. 저는 옆반에 이제 원래 곧 퇴직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팔꽃이랑 식물을 너무 잘 키우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 못 키우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반에 너무 자주 가가지고 선생님 저 오늘 호야랑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진짜 그 나이든 언니 선생님들이 정말 제 친구고 우리 초등교육을 이렇게 막 되게 그분들의 경험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어떤 것들을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야 된다고 보고 그 이야기가 되는 게 학년에 저희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학년에서 학부모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를 어떻게 대할까 이런 걸 주제로 하면은 그 선생님들의 경험, 삶의 경험이 녹아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삶의 경험이 경험으로만 있으면 되지 않고 그 경험이 선생님의 지금 처음 발령난 선생님의 경험으로 되어 주기까지는 한 선생님, 이 선생님 벌써 30년, 40년 내공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작은 선생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 선생님은. 그럼 그 중간에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이, 중견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 수업 같은 것도 이제, 내가 미리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해보고, 그거를 같이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고 하는 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뭐를 가지고 통해도 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선생님이든지 자기 반 아이를 초등학교 교사는 내 새끼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렇죠. 네. 내 아이가 욕먹는 거는 마치 내가 욕먹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미워도 어쨌든 내 아이로 막 끌어안고 엄마 까투리처럼 그렇게 사니까 초반에 엄마 까투리 한번 선생님들하고 같이 읽으면 자기 고백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뭐 분위기가 이제 뭐 좋아지는 거죠. 그런 옆반 선생님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자기한테 많이 녹였으면 지금 선생님들 저처럼 이제 책으로만 안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이 신규 교사랑 그 중견 교사의 책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탁 선생님이랑 저랑 이런 사람도 이제 아직 그죠? 해야 될 일이. 저희가 당장 2교시에 걸쳐서 네. 최은경 선생님 모시고 책 이야기도 한 곡지 했고 또 책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가지가 뻗는 게 너무 많네요. 네. 한 사람이 뭔가에 집중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게 얼마나 주변에 있는 것들하고 다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온 마음으로 하고 그 자리에서 오래 지켜본 자의 어떤 여유 그런 느낌들이 마음들이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제 이야기를 팟캐스트까지 이렇게 다 들려줄 만한 이야기인가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제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네요.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도 책 읽어주는 좋은 선생님, 그다음에 좋은 선배, 그리고 또 연구자로서의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좀 잘 선생님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자 그런 역할들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되새기면서 여기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만나는 것만 해도 큰 선물이에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뭐.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한 동무 최은경 선생님과 옆에 오래 앉아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 가서 탁동철이 내 동무다,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 약간 버전이 위험한 버전인가요? 저는 최영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사람이 이야기를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 권정생 선생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맞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동화를 참 많이 읽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막 진실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 수많은 동화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다고. 중고등학교 때도 책 한 번 읽은 적이 제대로 읽은 적이 없고 대학교 가서도 책을 이제는 돈을 버니까 뭐 책을 사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읽은 적은 없었는데 오늘 또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다시 동화를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동화 자체를 정말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선은 뭐 아이들 만나고 그런 거 다 떠나서 내가 먼저 다시 이야기를 마음에 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소박하게. 우리가 어디 전일영, 박성진 저 이렇게 강원도에 살고 강원도 사람이라고 남들이 뭐 강원도의 힘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죠. 누가요? 방금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 늘 지어낸 거. 그러더라고. 아니 네, 이렇게 넷이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우리 손 모아서 화이팅 한번 합시다. 좋아요. 이야기의 힘이라고. 네. 하나 둘 셋 하면 이야기의 힘. 이야기의 힘. 예. 응. 예. 하나 둘 셋. 이야기의 힘. 마지막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노래 듣고 따로 인사 안 드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네. 온 삶으로 이야기를 품고
또 온 삶으로 이야기를 말하셨던 권정 선생님의 시로 만든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고무신 1 권정생 고무신 신고 고무신 신고 동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으면 고무신들이 걸어가는 듯 들길은 정다워지고 냇물은 첨벙첨벙 건너가서 젖은 고무신 벗어 뒤집어 들고 발이 마를 동안 고무신이 마를 동안 자갈밭 길을 가다가 발이 마르면 고무신이 마르면 다시 보리밭 들길을 고무신 신고 앞서가고 뒤서가고 발자국도 모두 예쁜 고무신 발자국. 저는 이 노래 들으면 이런 상상이 돼요. 그 남북이 통일돼서 그때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 차벅차벅 고무신 그 군화를 신지 않고 고무신을 고무신 신고. 신고 손에 이렇게 짝대기 하나씩 말랑말랑 들고 완충제 선생님하셨던 말씀이 춤추면서 걸어가는 생각나네요. 거야 군인들이. 네, 이 시에 백창호 선생님이 곡을 붙인 고무신 신고라는 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고무신 신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으면 고무신들이 걸어가는 듯 들길은 정다워지고 냇물을 첨벙첨벙 건너가서 젖은 고무신 벗어 뒤집어 들고 발이 마를 동안 고무신이 마를 동안 자갈밭 길을 가다가 발이 마르고 고무신이 마르면 다시 보리밭 들길을 고무신 신고 앞서가고 뒤서가고 발자국도 모두 예쁜 고무신 발자국. 냇물을 첨벙첨벙 건너가서 젖은 고무신 벗어 뒤집어 들고 발이 마를 동안 고무신이 마를 동안 자갈밭 길을 가다가 발이 마르고 고무신이 마르면 다시 보리밭 들길을 고무신 신고 앞서가고 뒤서가고 발자국도 모두 예쁜 고무신 발자국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